여러분 요즘 휴대폰에 이런 문자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소비 쿠폰 도착 안내 지원금 추가 지급. 얼마나 솔깃한 말입니까? 그런데 그 안에 숨은 덫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한번 잘못 눌렀다가 평생 모은 재산이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소비 쿠폰 2차 지급 소식과 함께 우리 어르신들이 반드시 조심해야 할 미끼 문자의 위험, 그리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들어보시지요.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누르셨죠?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꼭 알아두셔야 할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새 정부에서 서민 경제를 살리기 위해 소비 쿠폰을 지급한다는 소식 들어보셨지요? 지난번 1차 지급 때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2차 지급 소식에도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특히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들에게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혹시 나도 받을 수 있는 건 아닐까 하고 궁금해지실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 아주 무서운 덫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끼 문자라는 겁니다. 혹시 이런 문자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소비 쿠폰 도착 안내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지원금 추가 지급 링크를 눌러 신청하세요. 이렇게 달콤한 말로 유혹하는 문자들이 휴대폰에 날아옵니다. 얼핏 보면 진짜 정부에서 보낸 것처럼 보이죠. 저의 이웃 김 씨도 얼마 전 비슷한 문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글씨체도 그럴듯하고 뒤에는 정부 지원센터 같은 기관 이름도 써 있더랍니다. 평소 같으면 의심했을 텐데 마침 소비 쿠폰 얘기가 뉴스에 나오던 때라서 이게 그거구나 하고 링크를 눌러버리셨대요. 그런데 그 순간부터 휴대폰이 이상해지고 며칠 뒤에는 모르는 전화가 계속 오고 은행에서 소액 결제 문자가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미끼 문자의 무서운 점입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한번 잘못 눌렀다가 개인정보와 금융정보가 몽땅 털릴 수 있는 겁니다.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그러니까 방통위에서는 9월 4일자로 공식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소비 쿠폰 지급을 사칭하는 미끼 문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니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말이죠.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사람들의 마음을 노리기 때문입니다. 생활이 팍팍하고 나라에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지원금을 준다니 반갑지 않을 수 없지요. 사기꾼들은 바로 그 마음을 이용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다는 기대 심리를 파고들어 아무 생각 없이 클릭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나라에서 주는 혜택이라면 반드시 정부나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낯선 번호에서 온 문자는 절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특히 인터넷 주소, 그러니까 링크가 붙어 있는 문자는 더더욱 위험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이 미끼 문자가 어떤 위험을 가지고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지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 소비 쿠폰은 잠시의 혜택이지만 평생 모아온 재산은 단 한 번의 부주의로 다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야기를 꼭 마음속에 새겨두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 쿠폰을 빙자한 미끼 문자는 단순한 장난이 아닙니다. 그냥 스팸 문자 하나쯤 하고 넘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소중한 개인정보와 돈을 한순간에 빼앗아 가는 아주 위험한 함정입니다. 얼마 전 언론 보도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느 할머니께서 소비 쿠폰 도착 안내라는 문자를 받으셨습니다. 문자에는 파란 글씨로 여기서 확인하기라는 링크가 있었지요. 할머니는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으셔서 이게 정부에서 온 공식 안내라고 믿고 누르셨습니다. 화면이 열리자 이름과 주민번호 그리고 계좌번호까지 입력하라는 창이 떴습니다. 쿠폰을 받으려면 확인이 필요하구나 하고 그대로 적어 넣으셨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경찰에 신고하고 은행 계좌를 바꾸는 큰 일을 겪으셨죠. 이게 바로 미끼 문자가 노리는 수법입니다. 한번 링크를 누르면 단순히 개인정보만 빼앗기는 게 아닙니다.
그 순간 휴대폰 안에 이상한 프로그램이 깔릴 수도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휴대폰을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게 만듭니다. 마치 집 문을 활짝 열어놓고 도둑이 들어오는 것과 똑같은 거죠. 방송통신위원회 그러니까 방통위에서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문자를 클릭할 경우 개인정보와 금융정보가 탈취될 수 있으며 원격 제어 프로그램이 설치돼 무단 송금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무섭지요. 내가 한번 잘못 눌렀을 뿐인데 평생 모은 재산이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기꾼들은 정말 교묘합니다. 문자에 지원금 추가 지급, 쿠폰 수령 마지막 기회 같은 말을 넣어 사람 마음을 흔듭니다. 어르신들께서는 내가 뭘 놓치면 안 되지 하는 마음이 크니까 순간적으로 방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저희 동네 박 어르신도 이런 일을 겪으셨습니다.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가 와서 쿠폰 신청을 위해 본인 인증이 필요하다며 휴대폰으로 받은 인증번호를 불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 인증번호는 은행 앱 로그인에 필요한 숫자였는데 그걸 불러준 순간 계좌에서 수십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그 뒤로는 전화만 와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다고 하십니다. 이런 피해가 늘어나자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와 카카오와 협력해서 경고 문자를 직접 발송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문자를 통해 쿠폰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문자는 클릭하지 마십시오. 이런 안내가 공식적으로 오고 있는 겁니다. 또 휴대폰 제조사들에게는 지능형 스팸 필터링 기능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사람의 마음은 늘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나만 못 받으면 어쩌나 추가로 더 받을 수 있으면 좋지 않나 하는 작은 욕심이 한순간 눈을 가립니다. 사기꾼들은 그 틈을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쿠폰은 잃어도 다시 받을 수 있지만 한번 잃은 개인정보와 돈은 되찾기 어렵습니다. 잠깐의 호기심에 눌렀다가 평생을 후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기억하십시오. 낯선 번호에서 온 문자, 출처가 불명확한 링크, 너무 달콤하게 들리는 문구는 절대로 믿지 마셔야 합니다. 이것만 지켜도 여러분의 지갑은 안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럼 어떻게 해야 이런 피해를 막을 수 있을까?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사기꾼들이 아무리 교묘하게 속여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낯선 번호에서 온 문자는 아예 열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쿠폰 지급 안내, 지원금 수령, 추가 혜택 같은 말이 들어 있으면 더더욱 의심하셔야 합니다. 문자 속에 있는 파란색 인터넷 주소, 즉 링크는 절대로 눌러서는 안 됩니다. 한 번의 클릭이 휴대폰 안을 통째로 열어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십시오. 둘째, 조금이라도 수상하다 싶으면 바로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방통위에서는 이런 경우 카카오톡의 보호나라 채널을 이용하라고 권합니다. 의심스러운 문자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 넣으면 정상 메시지인지 아니면 사기성 메시지인지 바로 확인해 줍니다. 혹시 카카오톡 사용이 익숙지 않으시다면 자녀나 손주에게 보여주면서 같이 확인해 보셔도 좋습니다. 셋째,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그냥 혼자 불안해하며 넘어가면 사기꾼들은 더 기승을 부립니다. 간편신고 앱을 통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면 다른 피해자도 막을 수 있고 사기꾼들이 잡히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사회적 안전망이 되는 거지요. 넷째, 휴대폰의 스팸 차단 기능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요즘은 휴대폰에 기본으로 들어있는 스팸 차단 기능이 있습니다. 스팸 차단이나 안전지킴이 같은 앱을 켜두시면 의심스러운 번호는 자동으로 걸러줍니다. 삼성이나 LG, 애플 같은 휴대폰 제조사들도 스팸 필터링 기능을 계속 강화하고 있으니 설정 메뉴에서 한 번쯤 꼭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다섯째, 혼자 처리하지 않고 가족과 상의하는 것입니다. 어르신들께서는 때로는 내가 이 정도도 모르나 하는 마음 때문에 혼자 해결하려고 하시다가 더 큰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사기 수법은 매일 바뀝니다. 그러니 의심스러운 문자가 오면 얘야 이거 좀 봐라 하고 자녀나 손주에게 보여주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실제로 제 지인 중 한 분은 낯선 번호에서 지원금 추가 지급이라는 문자를 받으셨습니다. 혼자 고민하다가 결국 아들에게 보여줬는데 아들이 단번에 엄마 이거 사기야 하고 알려줬습니다. 그 한마디 덕분에 피해를 피할 수 있었던 거죠. 여섯째, 공식 안내만 믿는 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정부에서 주는 소비 쿠폰이나 지원금은 반드시 공식 기관을 통해 공지됩니다. 행정안전부나 지자체 홈페이지, 뉴스 보도에서 확인할 수 있지 문자 링크로 신청하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공식 발표가 언제인지 어디서 어떻게 지급되는지 한 번만 확인하면 사기에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심은 과해도 손해가 아니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쿠폰을 못 받는다고 해서 삶이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번 잘못 클릭해 평생 모은 돈을 잃는다면 그 충격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조금 더 번거롭더라도 꼭 확인하고 조금 더 의심하더라도 가족과 상의하는 것이 내 재산과 내 마음을 지키는 길입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자주 하는 말 중에 안전이 최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 세대에게도 꼭 맞는 말입니다. 소비 쿠폰은 잠시의 혜택이지만 안전하게 지켜낸 삶은 평생의 보물입니다. 그러니 기억해 두세요. 의심 문자, 누르지 말기, 모르는 번호, 받지 말기, 수상한 안내, 가족과 상의하기.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우리는 사기꾼들보다 한 수 위의 지혜로운 어르신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소비 쿠폰을 사칭한 미끼 문자의 위험성과 우리가 지켜야 할 예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에 정부에서 준비한 소비 쿠폰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려드리고 오늘의 이야기를 교훈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2일부터 2차 소비 쿠폰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에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다시 말해 국민의 90%가 1인당 10만 원씩 받게 됩니다. 다만 건강보험료, 재산세 과세표준, 금융소득 기준을 종합해 일부 고액 자산가는 제외된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곧 공식 발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반가운 소식은 쿠폰 사용처가 더 넓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연 매출액 30억 원을 넘는 지역생협 매장에서도 소비 쿠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살림, 둘의 아이쿡 같은 협동조합 매장이 포함되니 어르신들께서 평소 자주 이용하는 곳에서 장도 보고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소비 쿠폰은 우리 생활에 작은 보탬이 되는 좋은 정책입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진짜 소비 쿠폰은 정부와 지자체가 공식적으로 안내하는 방법으로만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절대 문자 속 링크를 눌러 확인하는 방식은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잠깐의 부주의가 평생의 재산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의 주의만으로도 우리의 삶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쿠폰은 잠시의 혜택이지만 안전은 평생의 자산이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단순합니다. 소비 쿠폰은 반갑게 받되 낯선 문자는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 그리고 가족과 함께 지혜롭게 정보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현명한 노후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속에 작은 경계심으로 남아 앞으로는 어떠한 미끼 문자에도 속지 않고 정부가 준비한 혜택만 안전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안전이 최고의 복지입니다. 그것을 지켜내는 힘은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